동양의 진주, 인도의 눈물, 실론티의 고향. 그 다양한 이름만큼이나 우리에게 수많은 얼굴을 보여주는 스리랑카. 특히 신밧드가 보물을 찾으러 떠난 곳이기도 한 스리랑카는 숨은 건강 재료가 넘치는 곳인데요. 이번 여행에서는 스리랑카 최대의 어시장을 찾아가 섬나라의 해산물을 구경하고, 그리고 열대 우림이 숨기고 있는 보석인 다양한 향신료와 그 놀라운 효과를 온몸으로 체험해 봅니다. Look at these flowers also now here, please. You can see some red tiny flowers. 야생의 자연과 인간의 지혜가 공존하는 신비의 보물섬. 스리랑카의 숨은 보물들을 지금같이 찾으러 가보시죠. 아름다운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 스리랑카. 그 중에서도 서부 해안 도시 네곰보는 스리랑카에서 수산 자원이 가장 풍부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스리랑카에 웬 요트가 이렇게 많나 했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스리랑카 전통 배였습니다. 보통 이국의 해안이라고 하면 한가로운 풍경을 상상하지만 네곰보의 해안가는 상당히 부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경계심 없이 도움을 부탁하는 어부를 위해 저도 일손을 보탰습니다. 이렇게 물때에 맞춰 배를 정박한다고 하는데요. 네곰보에만 3,000척 정도의 배가 있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어부들에게 이곳은 평생을 함께한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잡은 해산물의 양이 너무 적어 보이는데요. 3 hour, 4 hour start. Morning 6 o'clock. Also come 12 o'clock. 11, 12 o'clock come. 먼 바다까지 나가지 않기에 양은 적지만 헬리콥터를 닮은 아굴루아라는 생선부터 새우, 멸치, 이름 모를 생선까지 그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Good taste. 크기와 종류에 따라 분류한 생선을 웬일인지 다시 바다로 가지고 들어가는 어부들. 섬나라이기 때문에 민물이 귀한 스리랑카에서는 이렇게 생선을 씻는 작업을 바다에서 직접 한다는데요. 이들에겐 정말 아낌없이 주는 바다가 아닌가 싶네요. 씻은 생선은 멀리 갈 것도 없이 해변에 조성된 어시장에서 팔리는데요. 스리랑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네곰보 어시장입니다. 북적이는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생선을 파는 상인들의 모습이 활기차 보입니다. 우리나라 전어 비슷한데요? 그런데요? 전어인데요? 아, 소개를 잊을 뻔했는데 이번 여행에는 또 한 분이 동행했는데요. 스리랑카에 의료봉사를 온 이용준 치의학 박사가 특별 게스트로 함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다랑어 종류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먼 바다까지 나가 잡아온 대형 어종부터 인근 해안가에서 잡아온 게나 작은 생선들까지 다양한 종류의 생선들이 있었습니다. 섬나라 불교 국가인 스리랑카에선 육류를 즐기지 않기 때문에 현지인들은 이렇게 어시장에서 매일 아침 질 좋은 생선을 구입해서 찬거리를 대신한다고 합니다. 특히 고추와 생선을 듬뿍 넣은 매운탕 같은 카레를 즐긴다고 하는데요. මේකට 400යි. හදන්නේ අපි මිරිසට තමයි වැඩි හදන්නේ. මිරිස් දාලා. 하지만 그날 다 팔리지 못한 생선은 다시 모래사장으로 옮겨지는데요. 실제로 네곰보 해변엔 물고기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생선을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데요.
유럽 선원들이 항해를 나갈 때 이용하던 저장 방식이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으며 스리랑카에 전해졌다고 합니다. 아, 이것이 보니까 우리나라 과메기랑 비슷합니다. 지금 4일 말렸다고 하는데 앞으로 한 일주일 더 말려야 된답니다. 비린내가 별로 안 나요. 저도 맡아볼까요? 한번? 예. 비린내 아시나요? 전혀 안 나요. 안 나시죠? 일명 바칼라우 염장법은 생선과 소금을 2대1의 비율로 절인 후에 다시 건져서 햇볕에 말리는데요. 이렇게 말린 생선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반건조 상태가 됩니다. 바닷가에서 떨어져 사는 주민들도 생선을 섭취할 수 있고 해변가 주민들도 영양분을 농축한 생선을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다에서뿐만 아니라 스리랑카는 좋은 토질과 무더운 기후로 내륙에서도 풍부한 열대 식재료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건 바로 향신료입니다. 실제로 스리랑카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수북이 쌓아놓고 파는 향신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커리. Only smell. 네. 아, 커리. 식물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향을 식재료로 이용하는 향신료는 약재로도 요긴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향신료들이 있는데요. 우리한테 이제 익숙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후추도 있고, 이건 이제 팔각회향이라 해가지고 한의학에서 많이 쓰는 약이죠. 그리고 이거는 넌맥이라 해가지고 서양 요리에 쓰는 향신료죠. 여기 보면은 계피도 있고요. 커민 시드라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는 회향이라고 하는 약재죠. 네, 정말 다양한 약재들이 특히나 향신료 위주로 구비되어 있는 것이 놀랍습니다. 특히 덥고 습한 기후를 가진 스리랑카에서 향신료는 몸의 기능을 북돋고 음식의 부패를 막는 등 건강을 지켜주는 보물입니다. 세계인의 호기심과 욕망을 자극하는 스리랑카의 향신료. 그래서 스리랑카에선 다양한 향신료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이곳에선 향신료 식물과 그 성장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저의 눈을 사로잡은 나무가 있었는데요. 바로 계피나무입니다. 계피는 스리랑카산을 최고급으로 치는데요. 보통 굵게 한 겹으로 이용하는 계피를 스리랑카에선 얇게 여러 겹으로 가공해서 그 향과 식감이 더욱 풍부합니다. 제가 한의사지만 계피 나무를 처음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라지 않기 때문인데요. 여기 와서 정말 귀한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계피나무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향을 맡아보니까 정말 싱그러운 계피의 향이 납니다. 이건 정향이라는 나무인데요. 정향의 유지놀이라는 성분이 치아신경에 작용해서 치통을 덜어주기 때문에 스리랑카에선 구강질환 치료제로 쓰입니다. 예, 이제 한의학에서는요, 이거를 치과 치료제로도 쓰거든요. 아, 그래요?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치아에 뭐 염증이 있거나 또 통증이 구취가 심하거나 이럴 때 씁니다. 아, 그렇군요. 네. Do you know black pepper? Here the green pepper, please. Skin out, get the white pepper. 오래전 유럽인들이 불로장생약이라고 믿어서 금이나 은보다 비싼 값으로 거래됐다는 후추. 동의보감에서도 비위를 튼튼하게 하고 오장을 편안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후추인데 실제 후추에 함유된 피페린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염과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큰 효과만큼 생후추의 맛은 강렬했습니다. 어우 매워. 아 맵다. 글쎄, 저는 매운 걸 좋아해서 그런지 별로 느끼지 못하는데. 이제 맵네요. 매우시죠? 물 먹어야겠네, 얼른 가서. 나 먼저 갈게요, 먼저. 매운 걸 좋아해가지고. 후추로 인해 매워진 입을 씻어내라는 듯 향신료 해설사가 차를 한 잔 내주셨는데요. Is it mixed herb? Mixed of this here, look here, please. Cardamom, ginger, coriander, cumin seed, cinnamon, black tea, vanilla.
이제 정말 이거 몸을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단순하게 이 지역 사람들이 홍차로만 즐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약재들과 함께 즐기고 있으니까 상당히 지혜롭다라고 하겠습니다. 더위에 지쳐 쌓인 피곤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야생의 자연이 준 보물인 해산물과 향신료를 이곳 사람들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한 어촌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어부들이 있다는 곳을 소개받고 찾아가는 길.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는데요. 모래 깊숙이 박은 나무 막대 하나에 의지한 채 파도와 바람에 몸을 맡기고 낚시를 하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스리랑카의 전통 낚시법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자연과 하나가 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부들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어서 오랜 시간 어부들이 내려오길 기다렸다 대화를 할 기회를 얻었는데요. 이게 낚싯바늘이군요. 야, 낚싯바늘이 무슨 물고기처럼 생겼어요. 작은 물고기 같은데. 이 미끼 없이 이게 이제 이게 미끼인지 알고 딱 이들은 작은 물고기를 닮은 쇠붙이가 달린 빈 낚싯바늘만 가지고 매일같이 바다에 나와 작은 생선을 낚는다고 합니다. 저희도 스리랑카 남자들이 입는 전통 의상까지 챙겨 입고 이들의 삶을 체험해보기로 했는데요. 드디어 낚시를 하러 들어가려는데 생각보다 파도가 정말 심했습니다. 낚시는커녕 막대 위로 올라가는 것조차 힘들고 파도가 금방이라도 덮칠 것 같았는데요. 저희는 몸을 가누기도 힘든 그 막대 위가 이곳 어부들에겐 오히려 편해 보였습니다. 거센 파도에도 물고기를 잡아보고 싶은 마음에 부지런히 낚싯대를 움직였는데요. 드디어 물고기를 낚는 데 성공했습니다. 역시 이 박사님이 저보다 나으시네요. 함께 고생한 덕분인지 이곳의 어부가 그의 집에 저희를 초대해줬는데요. 그는 이 전통적인 낚시법으로 귀여운 두 남매와 호르몬이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고 합니다. 건강을 체크해드리겠다고 하니까 호자답게 어머니부터 먼저 부탁하는 아들. 기운이 부족하긴 했지만 다행히 노년에 가장 조심해야 할 당뇨는 없었습니다. 야, 그래도 혈당은 99로 정상이시네요. 하지만 구강 상태는 안 좋았는데요. 할머니가 하나도 없으시네요. 당뇨와 치주질환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당이 많이 생기면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그 세균들은 또한 혈액에 침투해서 인슐린 작용을 방해합니다. 아내 라크말리 씨가 감사의 표시로 식사를 대접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스리랑카 사람들은 이렇게 매 끼니와 모든 음식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향신료를 넣고 요리를 한다고 합니다. 인도의 영향을 받았으나 인도의 카레와는 또 다른 맛을 지닌 스리랑카 카레는 매운맛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හොඳයි හොඳයි රස කෑම රස වෙන්න තමයි ඒව දාන්නේ. 하지만 아무리 매운 스리랑카 카레도 이 코코넛 밀크만 넣으면 부드럽고 단맛이 난다는데요. 코코넛 과육을 갈아서 물과 섞어 만드는 코코넛 밀크는 카레와 밥을 지을 때 항상 사용한다고 합니다.
생선도 빠질 수 없죠. 역시 생선 카레에도 향신료가 듬뿍 들어갑니다. 이 밥은 나뚜 깨꿀루라고 하는 스리랑카에서 나는 붉은 쌀이 그 재료인데요. 고지혈증을 개선하고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이 붉은 밥에 세계 5대 건강 재료인 달과 10가지 이상의 향신료와 코코넛 밀크로 만든 채소 카레를 올린 후 생선 카레를 추가로 얹어 담아내면 스리랑카 전통 건강 밥상이 완성됩니다. 야, 진짜 맛있겠는데요? 아, 이거 맛있겠네. 이게 진짜 카레네요. 알이고요, 그죠? 달이고 그 건강에 좋다는 빨간 쌀이고. 스리랑카에서는 카레를 삼시세끼 매일 먹는다고 합니다. 카레의 주 원료인 각종 향신료가 이 지역의 기후와 체질에 잘 맞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신료는 특히 덥고 습한 기후에 몸을 가볍고 기운차게 해준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 맛있는데요? 한편으로 어린아이들은 매워서 먹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것은 기우였습니다. 누나가 먹여주는 카레를 해맑은 표정으로 받아먹는 어린 동생의 모습은 한없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어린아이부터 할머니까지 마치 우리의 김치처럼 그들의 삶에서 떨어뜨릴 수 없고 없어서도 안 될 건강보물 향신료. 예, 바이바이. 그 보물이 스리랑카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인도 옆의 작은 섬나라. 하지만 스리랑카는 찬란한 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과 그들만의 지혜, 그리고 밀림에서 얻은 향신료까지